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배재훈 HMM 사장입니다. 앞서 좋은 기조 연설을 해주신 PSA 탄종민 회장님과 디틀레브 블리처 머스크 아태 지역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두 분과 달리 공개된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만큼 마스크를 쓰고 진행함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 1998년 11월 19일 저희 HMM 건강호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장전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이는 남북 간 민간 교류의 첫 물꼬를 튼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IMF로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해운은 항상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길이 없으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만들어갔습니다. 바르톨로뮤 디아스의 희망봉 발견,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최초로 지구를 일주한 마젤란 등 인류 개척의 역사에 해운은 항상 선두에 있었습니다. 현재 코비드-19로 인해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새로운 시대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이며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0년 컨테이너 수송업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돌이켜보자면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물동량 하락으로 인해 대부분의 해운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2008년 구주 운임동맹 FEFC 해체와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유가 폭등이 마켓 하락 시기가 겹치면서 벌크 운임이 10분의 1 이하로 급락하는 등 큰 파도가 동시에 해운업계를 덮쳤습니다. 선사들은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감속 운항, 연료유 절감 장치 설치, 트리플 E급의 선박 신조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슬로우 스티밍이 해운업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고 기존에 빠른 속도로 화물을 운송했던 트랜짓 타임 경쟁 시대에서 대형화 e에코 선박 경쟁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져 전 세계적으로 10,000 TEU 이상 초대형 선박의 척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620척을 넘어섰습니다. MSC는 작년 23,000 TEU급 5척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데 이어 올해에도 5 내지 6척의 동급 선박 발주를 위해 중국 조선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팍로이드도 오이네와 같이 초대형선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HMM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세계 최대 사이즈인 24,000 TEU급 12척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16,000 TEU급 8척을 투입해 총 20척의 초대형선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HMM은 12척의 초대형선을 운항해 본 결과 우수한 연비 효율성을 바탕으로 슬락 코스트를 개선할 수 있었으며 코비드-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1호선인 아레시라스호가 선정량 세계 기록을 갱신했으며 12척 모두 만선으로 출항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형선은 비용 경쟁 측면에서 대성공이었으며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해운업계의 기술 혁신에 의한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디지털리제이션 기술 도입과 화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심플 프로세스,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등장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스플라이 체인 업체 간 서비스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톱 해운 선사들은 초대형선을 통한 비용 절감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포트-투-포트 개념의 해상 물류 서비스 외에 도어-투-도어의 복합 물류 제공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부가 서비스, 즉 금융, 통관, 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상물류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선사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해운업, 물류업 업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선사들은 물류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종합물류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선사들의 활동 영역은 바다를 넘어 항공, 철도까지 전복시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영역을 해운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영업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부가가치를 높여나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트랜짓 타임에서 2010년대 초대형선 확보로 그리고 2020년대는 종합물류로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물류 확대 외에 또 다른 측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IMO 2020 항산화물 규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탄소 중립, 온실가스 규제 움직임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IMO에서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최소 50%까지 줄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EU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해운 분야를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다양한 대체연료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에 바이오, 암모니아, 수소 등이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고유황유 또는 저유황유를 바이오 연료로 일정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인데 기존 연료와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정산이 쉽고 엔진을 비롯해 내연기관의 기술적 변화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유황유 대비 탄소 배출이 20% 정도 줄어드는데 바이오 연료 혼합률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주요 선사들은 바이오 연료의 시험 운항을 마쳤으며 일부는 사용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운사와 정유사들도 손을 잡고 바이오 연료 연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CMA GSM은 쉘과 바이오 연료 공급을 위한 파트너십을 작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정유사인 굿퓨얼스는 2020년까지 로테르담에 연간 30만 톤 공급이 가능한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 HMM도 한국바이오에너지해피, 현대중공업, 한국성급 등과 바이오 증류 사용 실증을 위한 MOU를 지난 8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올해 미국 성급 ABS가 실시한 조사에서 선주사들 응답이 60%가 수소와 암모니아를 가장 유력한 친환경 연료로 지목했습니다. CMA, GSM, NIK, 로테르담 항 등은 수소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해운 항만업계의 수소연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모니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용 비료로 개발되어 사용되는 암모니아는 쉽게 냉각이 가능하고 액화수소보다 밀도가 2배가량 높아 선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성이 강하고 가연성인데다가 기존 연료 대비 약 3배의 고가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선박 엔진 제조사들과 조선사들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오아시엘라는 2020년까지 많은 2020년 시판을 목표로 암모니아 추진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중국의 다롄 조선공업은 23,000 TU급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을 만사와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23,000 TU급 암모니아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2025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 삼성중공업은 말레이시아 선사 MISC와 암모니아 추진 유조선 개발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탈산소화를 위해 해운업계에서만 향후 약 6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향후 50년 동안 화석연료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와 같은 친환경 연료 비중이 2070년에 8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규제 움직임은 해운업계가 직면한 매우 큰 파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규제를 피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IMO 2020 황산화물 규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만큼 이번 탈탄소 규제 파도도 슬기롭게 헤쳐나가 해운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환경규제 대응을 비롯한 디지털리제이션은 해운업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장치들과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관리하고 날씨, 풍향, 해류 등을 감안해 항로를 정하고 각 국가를 기항할 때마다 수많은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해운업은 디지털리제이션을 통해 안전 운항을 도모함은 물론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연료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선체 저항 개선 기술, 추진 효율 개선 기술, 날씨 운항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스마트십 도입,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블록체인 등 다양한 IT 기술 접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코는 그동안 컨테이너 해운업 진출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커머스 업체 알리바바 그룹과도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B2C에서 B2B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상황에서 코스코와 알리바바의 협력은 향후 컨테이너 선사들과 이커머스 기업 간 경쟁 접점이 다양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와 같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십은 자동화된 엔진과 선박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해 불필요한 각종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선박보다 뛰어난 안전성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선박 내외부에 부착된 카메라와 센서, GPS를 활용해 24시간 운항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며 선박의 오후 작동과 고장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 선박 간 충돌을 비롯한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초대응선 도입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 대응과 IT 기술 도입은 고도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HM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스마트십으로 건조했으며 선박 종합 상황실을 통해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업계 최초로 주요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이어 차세대 해운 분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R&D 팀을 본사 조직으로 개편해 회사 기술, 녹색 경영 관련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스마트십, 친환경 대체 연료,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19는 해운업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해운업계의 경우 물동량 측면으로 봤을 때 올해는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물동량이 단기간 내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운업계는 코비드-19 이후 전체 물동량 하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동량 하락은 기로에 있는 해운업계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물동량 감소에 해운업계는 초대형선과 슬로우 스티밍에 의한 비용 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면 이번 위기는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고객 확보의 새로운 경쟁, 즉 가격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운업계는 영역 확대와 디지털리제이션 모두 기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운업계에만 국한시킬 수 없으며 이커머스 업계 또한 육상, 항공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B2B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 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위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경영 전략과 조직 구조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재택근무, 출퇴근 유연제가 활성화되었고 언택트를 넘어 온라인 전시회, 화상회의, 비대면 학습 등 온택트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접점 채널이 기존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비대면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며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뉠 것입니다. 최근 각 기업들마다 애자일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기업의 경쟁력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새로운 도전은 해운업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개척해 향후 해운업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